부모의 마인드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불안할 수 있고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튜브나 설명회를 볼 수는 있어요. 이거를 아이하고 공유하려면 정말 이 아이한테 중요한 정보인지를 최소 10번 이상은 되뇌이고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게 있으면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때는 A를 얘기했다 어느 때는 B를 얘기하고 어느 때는 C까지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발 설명회를 들을 때마다 네. 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유튜브 괜찮다고 하는 거 제발 카톡으로 보내지 마라. 나 진짜 이거 내 거 자꾸 보내주는데 씹힌데 애들한테 당연하죠. 아니 그걸 왜 자꾸 보내줘.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요즘 학교랑 학원에서는요, 고교 학점제에 적용되는 세대를요, 2028 입시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2028 입시 완전 정복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옆 채널에서 입시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컨설턴트 윤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실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옆 채널. 유튜브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잘 보고 있는 채널에서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네. 오늘 압축적으로 엑기스를 저희 채널에 네, 나눠주시리라 네, 네. 생각하고요. 네. 또 계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2028 대입 완전 정복. 이 책에서 알리고자 했던 2028 대입 개편에서 핵심 사항은 뭘까요? 지금 2027학년도가 요 여튼 하나의 텀의 끝이고 내년에 또 새로운 입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과 시작인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부모님들이 너무 어떤 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게 무슨 영향이 있냐 라는 변화에 너무 포인트를 두시고 설명회도 들으시고 질문도 그런 거 위주로 저한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입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2028 이 시기가 물론 이전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지만 2016, 2027도 고교 학점제잖아요. 이게 대입에 반영되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어떤 생기부의 평가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이미 2016, 2027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변화의 포인트가 아니라 일단 입시의 기본 본질을 계속 조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입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조금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최소 1년에 2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고1인데 고1 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조금 그때그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2028 대입 개편에서 방향성 이것만큼은 기본인 것 같다. 학년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잘 갖추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1학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메이저 의대가 아니고서는 1학년 때 생기부로 자기주도성이나 심화도까지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일반 학과, 서울대조차도. 그래서 1학년 때는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나는 우리 학교의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정도의 생기부를 갖추면서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주변에서 엄마도 아빠도 뭐 선생님도 뭐 이거 하라고 하고 막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저희도 고등학교 다녀봐서 알겠지만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게 내 자식일 리는 별로 없죠. 맞아요. 제 자식도 아니에요. 저희 자식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여튼 이 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내신을 최대치까지 올리는 것만 생각하셔라. 그래서 1학년 때 설명회를 많이 다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라고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고요. 2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좀 본격적으로 입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왜 항상 2학년 1학기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수상, 수화나 공통과까지는 등급이 나오죠. 10%니까. 만약에 300명이 학년당 인원이면 30등까지는 10%가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버티는데 이제 이 달라진 고교학점제에서 이과로 갈 경우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중에 3과목이나 4과목을 선택해요. 이거는 이과끼리 경쟁하잖아요. 거기서 10% 따는 거 정말 쉽지 않고요. 수상수화 때는 등수가 매우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계가 높은 과목에서 심화도가 좀 됐을 때 생각보다 1학년 때 좀 낮았는데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과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은. 근데 1학년 때는 안정적인 일이었다가 이게 2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기준으로 이 아이가 수거하기 이러니까 이 정도 학교를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너무 생각했던 섣부르게 거.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한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이과 내에서의 경쟁까지도 보고 봐야 판단을 돼요. 해라. 네네네. 우리 아이의 이제 찐 내신이 네. 아마 적정히 2학년 1학기 내신이 가장.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보면 국수영과 또는 국수영사 중에 자기가 가장 잘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가 전기전자나 반도체를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2학년 1학기 때 물리 성적이 안 좋거나 또는 수학 성적이 안 좋으면 이거를 내내 가져갈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2학년 1학기 때의 나에게 유리한 과목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나의 계열을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계열을 정하고 우리 아이의 지원 가능한 내신과 종합선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후에 네. 그때부터 이제 생기부를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의 진로에 맞춰서 탐구를 하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3학년이 되면 우리 2학년 때까지도 버티다가 이제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는 2과목에 해당하는 진로교과가 8과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물리학에서 버텼지만 네. 역학과 에너지에서 또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적분 2에서 박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하는 ABC로 나오지만 우리 학년부터는 5등급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하에서 또 박살날 수 있어요. 네. 등급이. 네. 그러면 그 계열 중에 상위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네. 중위권 학과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아니면 하위권 학과까지 내려와야 하는지를 성적의 구조를 보고 판단하시고 학과를 조금 집중하시는 시기는 3학년 때 해도 늦지 않다. 방향성, 학년별로 지금 짚어주셨잖아요. 네네네. 학년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데에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오셨을 때 오는 그 질문에서의 단점들 그리고 아쉬운 점을 보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쵸. 학부모님들이 맞아. 범하는 우는 뭔가요? 요즘에 갈수록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진로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1 올라가면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수행평가가 대개 진로와 관련하여 탐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해요. 근데 친구들은 대부분 진로는 이코르 학과, 맞아요. 직업. 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1학년 때부터 학과가 된다. 되게 명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학교 선생님도 그다음에 부모님도 네. 학생들도 다 그래요. 내가 보통 설명회 때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 설명회 때는 학부모님만 오시지 않고요? 아이들이 궁금해서 적극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네.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고1이면 네. 얘기를 해요. 고1이면? 진로와 관련된 탐구라고 하더라도 너가 학과가 명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희망 분야가 없어도 돼. 네. 1학년 때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진로와 관련돼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냥 그 과목에 심화를 해라. 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심화는 뭘까요? 그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뭐 네. 1학년 때 뭐 복소수를 배운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이 복소수의 수업을 듣다가 복소수의 이러한 부분에 흥미를 생겨서 탐구를 해봤더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소평면을 이해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더라는 걸 탐구 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1학년 때 복소수에 대한 관심으로 기하의 복소평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얘가 들어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대에선 다 좋죠. 네. 이거는 의대에서도 이런 라인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국어든 사회든 영어든 하게 되면 이과 친구들도 자기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죠. 이 아이는 단순히 이과여서 공대와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서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고 이거를 탐구할 수 있는 친구구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예전과 다르게 그런 자기주도성을 좀 갖춘 친구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붙인 정말 극단적인 친구는 네. 서울대 간호 붙고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붙고 이과인데 정말요? 네네. 그다음에 이화여대 내인지과학부를 붙었어요. 어머. 네. 3년 내내 선택권이 너무 다양하네요. 네. 3년 내내 간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화학생명이라던가 탐구의 깊이가 이 아이는 우리 과에 왔을 때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네. 갖춘 친구구나 네. 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합격을 시켜주죠. 저는 요즘에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학군지와 비학군지 나눠서 네. 이동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1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 60%는 대치동 아이들. 나머지 40%가 이제 교외 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20%는 목동 분당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네네. 거의
학군지 세 지역의 아이들을 4, 5년 전만 해도 80%를 제가 봤고 네. 그 외에 나머지 20%가 이제 전국 단위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만나는 학교가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 5년 전부터 이제 제가 좀 나름 유명해지다 보니 정말 보통의 일반고. 네. 평범한 친구들. 진짜 평범한 정말 많은데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 친구들. 못 봤던. 근데 그런 친구들의 생기부를 봤더니 내가 우물한 게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는 이제 제가 비로소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지역의 일반고 친구들을 보니까 어머 생기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반전. 너무 반전. 그래서 뭐지? 얘는 뭐야? 얘 생기부 왜 이렇게 좋아? 이 뭐야? 막 이러면서 한 3, 4년을 보내고 나서 네. 지금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이 책에서의 포인트는 그런 저와 같은 인식을 네. 학군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죠. 왜냐면 비학군지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만큼 안 써줘요. 그래서 스스로 생기부를 과소평가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더 멀리 있는 네. 인구 규모가 더 적은 도시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정시로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최저를 여유롭게 맞추지 못하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다는 걸 너무 알아서 이 아이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생기부를 최선을 다해서 기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지역에 더 많으세요. 눈물 나네요. 진짜 너무. 와. 그래서 제가 가끔 너무 생기부 잘 써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야, 이 과목 선생님 성함이 뭐야? 야, 이 선생님 나 한번 인터뷰 좀 하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지방의 일반고에 계시는 정말요? 분들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 거의 잘 모르시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학교에서는 지방이니까 못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와.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이건 우리 지역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거지. 이게 전국으로 먹힐 만한 생기부야? 를 확인하시거나 확신하시는 게 좀 어렵다 보니 너 교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끼 오면 지방 애들한테 너 생기부 좋아. 너 진짜요? 진짜요? 진짜 좋아. 왜 좋은지 제가 설명하면 진짜요? 막 이러고 가고. 안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한 30분 걸려요, 설득하는데. 그래서 너는 최저가 더 불안하고 생기부가 훨씬 더 이점이 많으니 최저를 불안하게 썼을 때 오히려 교과가 상향이다. 이 생기부를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고 학종을 좀 주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좀 많아졌어요. 근데 선생님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비학군지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감이 없어. 나 아무리 봐도 못 쓴 것 같아. 확인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도 요즘에 저희 유튜브에 그런 자료들은 워낙 많잖아요. 그런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나의 탐구를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직접 시도를 해보는 경험을 최소 1년은 하셔야 아이들이 감을 잡아요. 학군지에서 범할 수 있는 우는 또 뭘까요? 그래도 이제는 학군지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체념을 하셨는데 내신에 대해서? 한 3년 전만 해도 아니 이렇게 내신 치열하니 우리 아이가 9등급제에서 설령 한 3.5등급이 나와도 아니 이거 중경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예전의 과거의 그 아름다운 명성을 가지고 그거를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끝내 써보시고 불합하시는 경험치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아닐 거야. 그래도 원래 이 라인이면 요 학교를 붙었는데 당연히 되겠지. 라고 그때는 시도를 하셨고 근데 이제 한 2024 정도부터는 이제 아니까 이 등급이면 안 돼. 라 아세요. 학군지에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학종을 쓸 수 없는 것을 보통 좀 빨리 파악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서울에 대체 목동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는 뭐 일산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내가 서영고 서성안이 상향이야. 그러면 중경예시까지 쓸까? 아니면 건대까지 쓸까? 내가 중경이 상향이야. 그러면 내가 하향을 숭실대까지 쓸까? 그러니까 이 학교 라인별로 여기가 상향이면 조금 내리면 적정이 되고, 그래서 좀 더 내리면 하향 안정이 되잖아요. 보통의 일반고는 이런 구조인데, 학군지는 그런 구조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컨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9등급제 2.5등급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네네. 2.5등급이면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그 정도 등급 나오는 건 어마무지한 일입니다. 네. 웬만한 지역에 1.0이 나올 만큼 노력해야 솔직히 말하면 대치동에서 2.5 이내에 네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2.5가 나오면 2027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운 좋게 서울대를 말도 안 되게 붙거나 확률 낮아요. 고대 최저를 맞췄을 때 붙을 확률이 있거나 없거나 정도예요. 연대 안 되고요. 네. 네, 서성한 힘듭니다. 네. 그 등급이면.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등급. 근데 이거를 중경을 얘네들이 쓸까요? 안 쓰죠. 안 쓰죠. 왜냐면 의미가 없는데. 2.5등급이면 얘네들은 내신은 모의고사는 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신과 모의고사의 괴리가 거의 1.5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 등급으로 중경을 붙기 위해서 생기부를 고민할 수 없어요. 네네. 그러면 그냥 수시는 고대를 쓰냐 안 쓰냐. 네. 왜냐면 어차피 고대가 납치니까. 네. 요즘엔 고대조차 안 쓰기는 하는데 고대가 그냥 고대를 쓸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그냥 서성한이나 중경 중에 수능 후 면접이 있는 걸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써놓을 거냐. 판단, 결정을 해야 돼. 네. 아니면 그냥 논술을 쓸 거냐. 학종 하나에 논술 5장 쓰는 친구들도 많죠. 있고요. 예. 많잖아요. 네, 아니면 뭐 학종 2장에 논술 4장 4장 쓰면서 정시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이 낮은 등급을 보완하기 위해서 너는 생기부를 이래야 돼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학군지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이나 목동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일단 정시가 적정 안정이에요. 그러면 수시는 학종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논술 6장을 써야 하느냐, 네.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논술 쓰느냐, 학종을 몇 장 쓰느냐. 몇 장 섞어 쓰느냐. 이제 6학종을 네네. 쓰는 경우는 내신이 네, 힘들잖아요. 네. 네. 그 그런 부분을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네. 학군지에서 버텨라. 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그럼 음. 탈대치도 권하시고 그러세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잘 나왔는데 솔직히 학군지에서 메인 학교들은 선행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안정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뭐 고3 미적까지는 하고 넘어오는 네.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18에서 20%는 그냥 되는 지역이니까 목동이나 대치는. 그런데 중학교 때 성적은 나름 나쁘지 않은데 네. 부모님의 교육적 관점으로 네. 현행을 하면서 내신을 충분히 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는 잘 못 버티거든요. 못 버티죠. 그러면 대치동에서도 조금 약간 내신 따기가 쉬운 일반고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선행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네. 현실적으로 네. 내신을 네. 퍼펙트하게 잘 봐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내신 따기 어려운 일반고의 1.4와 예.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의 1.0 중에 네. 그 1.0이 합격하는 학교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대는 정시보다는 수시, 네. 수시보다는 교과와 학종을 섞어 쓰는 게 가장 유리한데, 그거에서는 대치동이나 목동은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알아요. 가야 된다는 네. 것을. 지금 따님이 그러면 고2. 네. 고2예요? 네, 이제 고2 올라가죠. 네. 부모의 마인드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랫동안 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너네 자식 할 때랑 내 자식 할 내 때는 자식 할 다르죠. 때는 아주 다르죠. 아주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세대의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네. 저도 같이 겪고 있으니까 네네. 너무 잘 알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불안할 수 있고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튜브나 설명회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렇게 설명해서 들은 내용이나 입시 정보가 있을 때 이거를 아이하고 공유하려면 이것이 정말 아이한테 전달할 만큼 정말 이 아이한테 중요한 정보인지를 최소 10번 이상은 되뇌이고,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게 있으면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이는 미성년자잖아요. 엄마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A를 얘기했다, 어느 때는 B를 얘기하고 어느 때는 C까지 하라고 하고 하면 아이들이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발 설명회를 들을 때마다 네. 다 얘기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유튜브 괜찮다고 하는 거 제발 카톡으로 보내지 마라. 나 진짜 그거 내 거 자꾸 보내주는데 10분
보내 애들한테. 당연하죠. 아니 그걸 왜 자꾸 보내줘?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계속 보내주니까 애들이 일십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자랑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에 랜덤으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상담권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마치 로또처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대신 맞아요. 알려드렸습니다.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